네, 안녕하세요. 세네 탈출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6월에. 돈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부도가 나냐.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루트를 하나 뚫어주고 남겨뒀었는데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돈 갚으려고 그래도 돈 안 받아. 그러니까 돈을 갚는 루트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돈 갚을 수 있는 루트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달러를 쟁여놔도 돈을 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빚쟁이들한테. 강제부도죠, 강제부도.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금융계에서 완전 퇴출이죠. 너희 돈 있어도 소용없어. 네 돈은 피 묻은 돈이야. 안 받아. 못 보내. 닫아 걸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6월 달에 러시아 부도 거의 확실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거예요? 뭐 러시아가 현금을 바리바리 싸들고서 비행기로 운송한다? 못 받죠. 금융기관들이. 위에서 받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 받지 말라는 시그널인데. 완전히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세네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네 탈출은 통상 게시될 때는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붙고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외채 상환 루트를 폐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 돈 가지고도 부도나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이 대변인이 러시아가 부도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경제에 별 영향을 못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금융제재 중에 이제 서방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죠. 서방은행을 통한 송금을 이용할 수가 없는데 그 금융제재 중에 러시아가 외채를 상환하는 경우 그것에 한해서는 국제금융에 관한 환전 송금을 허락을 했어요. 아마 환전은 모르겠고 일단 송금은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엊그저께 5월 25일 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막아버렸습니다. 이것조차. JP 모간 체이스의 발표에 따르면 6월 23일, 24일에 러시아가 4억 달러를 상환해야 돼요. 자, 4억 달러 현금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달러로. 어떻게 보낼 텐데? 보낼 방법이 없어요.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강제 부도 처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이제 글자가 좀 잘못됐네요. 고치고 하죠. 죄송합니다. 재무부를 재무분이라고 써서 고쳤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무지막지한 기관이 있는 모양이에요. 해외자산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여기서 이 OFAC 여기가 러시아를 언제든지 강제부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다. 이제까지 봐준 거다. 이게 월스트리트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또 서방의 유럽이 러시아에 취하는 정책을 보면 정말 미국이나 서방다워요. 미국이나 서방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국가들이 이제 세계를 오랫동안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뒷맛을 보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요. 절대로 안 서두릅니다. 그런데 그게 일관되게 계속 진행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어떤 임계치를 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6월 24일에 침공을 했을 때 바로 달려들어서 러시아를 쥐어패는 방안을 안 한 거죠. 지금도 안 달려들고 있죠. 처음에는 조그맣게 도와주다가 우크라이나가 버티니까 이제 불과 한 열흘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공격용 무기를 보낸다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25일 엊그저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마지막 숨구멍까지 틀어막고 이걸 처음부터 조치를 취하면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그나름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나름 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미국 자체 내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 내부도 그렇고 야, 푸틴이 이 상태로 가서 이거 버티겠어? 러시아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가서 버티겠어? 이 관념, 이 통념, 이 의견이
내부에서 회자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무섭습니다. 지금 조치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100% 정해놓은 어떤 그 블루프린트에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지나 봐요. 거기에 따라서 또 최적 방향을 찾아서 여기까지 밀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펼쳐지나 봐.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밀어. 이런 방식이에요. 이 영어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let it play ou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트럼프도 쓰고 또 다른 사람도 써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봐야 된다. 상황이 펼쳐지는 그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let it play out. 그러면 최소한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움만 줄똥말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버티나 두고 보는 거예요. 좀 버티는 것 같네. 그럼 조금 더 도와줘. 잘 버티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도와줘. 싸움 될 것 같네. 그러면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이제 마지막 숨구멍 있던 거 그것도 막아. 그거 막으면 제가 돈을 들고 있던 없던 쟤는 부도야. 그냥 쫓겨나는 거야. 국제금융계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릴 때 미국이 대한미사일을 보낼까? 이 대한미사일을 보내는 순간 그러니까 흑해 함대가 무력화됩니다. 미국이 보낼 수 있는 대한미사일이 이제 그 하푼하고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 NSM인데 NSM이 좀 더 신형이죠. 이 두 개를 보내는 순간 이제 그 긴장의 수위가 높아져요. 보냈더라고. 저는 긴가민가 했는데 5월 24일 날 덴마크가 발표를 했어요. 하푼 미사일 제공하겠다고. 그럼 이제 언제 인도할지 이거는 왔다 갔다 해요. 또 언제 훈련할지 저 정도 첨단 무기가 되면 우크라 사람들은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단 2주라도. 그리고 하푼 저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종류는 뭐냐? 종류가 RGM-84L4 하푼 블락 2라고 추정이 됩니다. 미국 발표를 안 했으니까. 이 하푼 블락 2의 특징이 뭐냐면 배뿐 아니라 지상 목표물도 때립니다. 탄두 무게, 그러니까 폭약의 무게가 227kg이에요. 그러니까 작살난다는 소리죠. 그리고 얼마를 날아가냐? 124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크리미아 세바스토폴 항구에 이 그러니까 흑해 함대 지원 시설을 이 하푼으로 때려버린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 함대 자체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데사나 이런 쪽에 이제 이걸 배치를 해두면 사실 이게 없어가지고 마리우폴이 함락된 거예요. 마리우폴 그 러시아가 마리우폴 공격할 때 상륙을 했거든요. 한 10,000명쯤 상륙했나? Thousands of soldiers니까 그 10,000명 정도 이짝저짝 최소 그렇게 될 겁니다. 하푼이 있으면 이제 상륙 작전을 못 하죠. 이 하푼으로 배를 때리고 가까이 오는 걸 뭘로 때리면 되냐면 이미 들어가 있는 브림스톤, 영국제 그 브림스톤으로 때리면 브림스톤이 이제 작은 배 때리는 거거든요. 이게 주로 상륙전 같은 거, 호위 순찰선 조그만 거 그런 거 때릴 때 써요, 얘를. 그래서 이거를 이 브림스톤이요. 하푼으로 큰 거 때리고 브림스톤으로 작은 거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브림스톤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상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푼의 존재 자체에 의해서 이게 육지에서부터 한 120km 안에 들어가면 맞아서 깔아앉아 버리니까 120km, 육지에서 120km 이내는 러시아 배들이 접근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지고 육지에서 한 5km, 3km 뛰어가지고 한 1km 뛰어서 살살살살살 빼면은 그게 이제 곡물 운송의 자유 항로가 확보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루마니아 앞으로 해서 뭐 그리스 앞으로 해서 이렇게 빼게 되니까. 마케도니아 앞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저거. 곡물 운송의 자유 항로가 확보되는 겁니다. 하푼의 존재 자체에 의해서. 또 그리고 오데사를 지켜내려고 러시아 상륙에 대비하는 우크라이나 육군이 거의 정예 육군들이 몰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소련제 탱크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는 왜냐면 우크라이나 무기들이 소련제 무기가 많았으니까 T-72 소련제 탱크가 100대가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그럼 이
우크라 정예군을 빼내갖고 하푼 깔아놓은 다음에 빼내서 돈바스 전선에 투입이 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번에 돕기 시작하면 6월 중하순, 6월 하순이 됐을 때 돈바스에서 이제 제대로 전쟁이 붙을 거다. 그 전까지는 정말 고달프게 버티는 그런 싸움이 될 거다. 또 그 전까지는 러시아가 사소한 승리, 사소한 진격 그 이익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싸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푼을 공급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네이벌 스트라이크 미사일, 하푼보다 위급입니다. 더 최신형입니다. NSM도 공급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발 한 발 러시아를 목을 죄가니까 러시아가 좀 이제 그 착한 흉내를 좀 냅니다. 갑자기 러시아 외무부가 이것도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부도로 러시아를 몰아넣는 강제적으로 몰아넣는 거야. 러시아가 돈이 있던 없던 간에 네 돈 안 받으니까 너 나가 안 받아. 그러니까 너가 돈 못 줬잖아. 그러니까 너 부도야. 이런 무지막지한 논리예요, 저게. 네 돈 안 받아. 그러니까 네가 우리 쪽 은행에 보낼 수 있는 경로가 없잖아. 그 통로 막았거든. 네가 돈이 있다는 상관없어. 이 은행 입장에서는 네 돈 못 받았으니까 너는 부도야 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게임이 살벌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제 러시아의 착한 발표, 겁먹은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러시아 외무부가 이거 5월 25일 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포괄적인 문맥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설치해 놓은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우리 러시아가 착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뻔뻔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아조프해에서는 곡물을 실은 배가 5척이나 떠났습니다. 글쎄요, 진짜 떠났는지 어디로 떠났는지 러시아로 떠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방은 곡물 운송 해상 통로 세이프 코리도를 요구 중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이걸 EC라고 부릅니다. 유럽 커미션, 유럽 커미티, 유럽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데 거기에 의장이 우르슬라 폰데어 레이언이라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여성입니다. 이분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의장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 러시아는 식량 운송로를 막아서 식량과 기아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곡물 운송 해상 통로를 확보하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이제 밀가루값 뭐 이런 거 식량값 많이 튀지만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생산의 뭐 3분의 1인가 4분의 1쯤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외화 여유가 있고 생활 수준이 되는 데는 밀값이 뭐 2배로 튀어도 먹고 살만하죠. 근데 뭐 하루에 뭐 꼴랑 벌어봐야 2달러, 3달러 버는 국민소득 전체로 보면 뭐 연간 1,000불, 2,000불짜리 국민소득 올리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밀값이 오르면 굶어 죽습니다. 리비아도 지금 굶어 죽는다는 얘기 나와요. 그 기아 헝거 문제가 지금 불이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해상 운송로를 때려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저 명분이 야 아프리카에서 1, 2억 명이 굶어 죽는데 너희 그거 곡물 운송 항로 안 열 거야? 이거 국제적인 문제야. 인류적인 차원이야. 그러고서 지금 대한 미사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참 저기 미련한 짓을 한 거죠. 대한 미사일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예요. 근데 저런 급의 대한 미사일이 들어가면 흑해함대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저 하푼 같은 거요. 지금은 지대함, 땅에서 쏘는 것만 들어간 것 같은데 왜냐면 발사대를 같이 줬으니까 런처를. 그런데 하푼은 원래 공대함입니다. 비행기에서 쏠 수 있어요. 그러면 우크라 전투기에다가 하푼 채워버리면은 뭐 북해함대는 힘 못 쓰는 거죠. 흑해함대는.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러시아 6월에 강제부도 당합니다. 돈 있더라도 부도 당합니다. 그거 각오하고 이제 우리가 상황 어떻게 펼쳐지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함 미사일이 본격적 대함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곡물 자유 통행 항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